내 남편은 나를 사랑한 적 없었다. 다만 친구를 사랑했을 뿐. 일부 흔들리는 우정의 시작. 고요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영, 강도준 그리고 이지우. 세 명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라온 중마고우였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도준을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런 서연을 도준은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지우는 이들 사이에서 밝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균형을 맞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유년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삼각형의 우정으로 채워져 있었죠. 시간이 흐르며 세 친구는 함께 성장했고 풋풋했던 우정의 싹은 점차 다른 빛깔의 감정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도준을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도준 또한 매력적인 청년으로 성장한 서연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시선은 때때로 서연을 넘어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지우에게 더 오래 머무르곤 했습니다. 지우의 당당함과 예측 불가능한 매력은 도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미로로 이끌었고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며 세 친구는 각자의 길을 걷는 듯 했지만 운명처럼 다시 같은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도준을 따라 같은 전공을 택할 정도로 그에게 올인했고 지우는 자유로운 예술 분야에 몸담으며 도준과 서연의 관계를 늘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어? 라고 농담처럼 던지면서도 도준을 향한 서연의 순수한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그림자가 스치곤 했습니다. 도준은 서연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지우와는 또 다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과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연은 그토록 바라던 도준의 연인이 된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꿈만 같던 순간들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캠퍼스의 대표 커플로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우는 멀찍이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나처럼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마치 가면을 쓴 듯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친구는 오랜만에 한데 모여 지난 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던 도준은 지우의 손을 슬쩍 잡으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지우 또한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연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이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사랑인데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의 우정은 겉보기에는 견고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 균열의 깊이를 그리고 그 시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아직 위태로운 줄타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부 거짓된 서약.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서연과 도준은 졸업 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촉망받는 기업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서연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갔죠. 도준의 변함없는 모습에 서연은 그와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하나에 서연은 온 마음을 다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도준은 서연에게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했고 서연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짝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서연의 행복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처럼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지우에게 도준과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우야, 나 드디어 도준이랑 결혼해. 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지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서연을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기쁨 너머의 복잡한 감정들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준 또한 지우에게 먼저 결혼 소식을 알렸고 지우는 축하한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축하해 도준아.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서연과 도준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도준의 안정적인 배경과 서연의 성실한 인품을 높이 평가했고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준의 집안은 서연이 아닌 다른 여인을 내심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도준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굳건한 태도에 부모님은 결국 서연과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서연은 도준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주려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도준이 단호했던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집안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서연을 방패막이 삼았던 것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도준은 은밀하게 지우를 만나곤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둘러대곤 했죠. 지우는 그런 도준에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결혼 축하 파티는 내가 제일 성대하게 열어줄게. 내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와 내 오랜 친구 도준의 결혼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도준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비밀스럽고 애틋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위태로운 연극의 주인공처럼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도준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축복하는 지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영원히 행복해. 지우는 축복의 말을 건네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 도준에게 멈췄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스러운 결혼 서약의 순간 도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감격의 눈물로 착각했지만 그것은 진실을 감춘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위태로운 거짓말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의 전조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서연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 이 결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거래였음을 서연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부 완벽한 가면. 결혼 후 서연의 삶은 완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도준은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었고 두 사람의 신혼집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도준의 정성스러운 출근길 배웅을 받으며 행복에 겨워했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소박한 집 데이트를 즐기며 둘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며 둘의 관계를 소중히 가꿔 나갔습니다. 도준 또한 겉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하며 지친 서연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그는 능숙하게 사랑꾼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신혼생활 한편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지우가 존재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도준과는 오랜 중마고우라는 명분 아래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종종 도준과 지우가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을 목격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질투하는 건 너무 유치하잖아. 그러나 가끔 지우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도준의 목소리나 지우가 흘리듯 던지는 도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은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충실한 친구인 척하며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서연은 도준과의 행복한 에피소드들을 숨김없이 지우에게 털어놓았고 지우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그러나 지우의 미소 속에는 서연이 알지 못하는 싸늘함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행복을 듣는 동시에 마치 거울을 보듯 도준의 마음속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보다 도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으며
서연이 모르는 도준의 진짜 모습은 오직 자신만이 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도준은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업무상 출장이나 늦은 야근을 핑계로 지우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함께 찾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은밀한 아지트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도준은 지우에게 여전히 미안함과 깊은 애정을 표현했고 지우는 그런 도준의 연약한 모습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집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너와 헤어지기 싫어서 서연이랑 위장 결혼한 거야. 도준의 이 한마디는 지우에게 영원히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핑계이자 견딜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며 위험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서연은 점차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며 외부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잃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영역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갔죠. 바빠진 서연을 보며 도준은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덜 신경 쓰는 만큼 지우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더 수월했으니까요. 그는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더욱 굳건히 착용한 채 두 여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친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인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음을. 그녀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찰나의 순간처럼 아름다운 완벽하게 기획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말입니다. 사부 균열의 시작. 언제나 견고할 것 같았던 서연의 세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여겼던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며 불안감을 키워갔죠. 평소 철두철미했던 도준이 간혹 휴대폰을 놓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애써 외면했지만 한 번은 잠겨있지 않은 휴대폰 화면에서 알 수 없는 메시지 알림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지우였고 메시지는 보고 싶어. 오늘도 힘내. 였습니다. 단순한 친구의 응원이라고 생각하기엔 문맥이 묘하게 달랐죠. 서연은 애써 고개를 젓고 화면을 껐지만 마음속엔 이미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진 듯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또 다른 날 서연은 중요한 서류를 챙겨주기 위해 도준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연 순간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준은 지우와 함께 서 있었고 지우의 손에는 도준이 즐겨 마시는 브랜드의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등장으로 갑자기 멈췄고 지우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굳어버릴 듯 했습니다. 서연아, 웬일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준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서연을 맞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잠깐 들렀어.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도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이 시간에 비즈니스를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했죠. 서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촉은 날카로웠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도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슬쩍 확인한 메시지 목록 속 지우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많았고 한 번은 지우가 도준에게 보낸 이모티콘이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친구끼리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지우에게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지우는 예전보다 도준의 이야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도준과의 일을 이야기할 때면 어딘가 모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또한 지우는 서연에게 도준과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묻거나 은근히 서연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도준이는 가정에 충실한 편이야? 혹시 너한테 소홀한 적은 없어? 서연은 지우의 질문이 단순한 친구의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마치 자신과 도준 사이를 시험하려는 듯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급한 야근으로 늦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때 지우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어렴풋이 보이는 도준과 똑같은 시계와 셔츠 소매. 서연은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렁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착각일 거야. 그녀는 거듭 자신을 설득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편들이 쌓여갔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과 너무나 믿었던 친구 사이에서 끈적하고 불길한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가 잔인한 진실 앞에 곧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부 잔인한 진실. 서연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의심의 파편들은 결국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도주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한 그의 미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우연히 도준의 양복 재킷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쪽지에는 다정한 필체로 사랑하는 도준 씨께 다음엔 우리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만나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지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서연의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종이 쪽지가 바닥에 나뒹굴며 서연의 비참한 현실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준과 지우의 미묘한 눈빛,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지우가 던졌던 수많은 의미심장한 말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믿음은 두 사람의 잔인한 거짓말 위에서 춤추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고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준은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의 싸늘한 눈빛은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왜 그랬어, 도준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우정은, 우리 사랑은 다 뭐였는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 큰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말해봐. 다 설명해봐. 서연은 울부짖었지만 도준의 입에서는 어떠한 진실된 해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더 큰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거짓으로 쌓아 올린 관계였음을 그녀는 절감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도준을 너보다 먼저 사랑했어. 도준도 나를 사랑했었고. 지우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도준이 있었고 자신을 응원하는 지우가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비극적인 연극이었던 것이죠.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서연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정도 사랑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비열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처럼 맹목적으로 도준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도준이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는 너를 방패막이 삼아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했어. 지우의 잔인한 고백에 서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위장된 거래였고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인을 사랑했으면서도 자신과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파편뿐이었습니다. 6부 처절한 절망. 서연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죠. 10년 넘게 한 사람만을 사랑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우정을 나눴던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적인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삶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도주는 서연의 싸늘한 침묵과 깊은 상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서연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진심 없는 사과는 서연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 조각과 같았습니다. 도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우에 대한 미련과 갈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애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지우의 관계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여전히 지우를 향한 감정이 살아있음을 읽어냈고 더 큰 비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서연아. 도준을 미워할 수 없었고 그를 외면할 수도 없었어.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려는 비겁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지어 도준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라며 오히려 서연을 비난하려 했습니다. 이 순간 서연은 지우의 이기적이고 악마 같은 본성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이중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고 더 이상 지우를 친구라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 속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녀를 갉아먹었고 밝게 웃던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가련하고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한 채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어둡고 위험한 생각마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도 우정도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절망의 바닥에서 서연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한 줄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하고 피폐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분노와 함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지? 이들의 배신으로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 그동안 그녀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도준이었고 그녀의 행복은 지우와의 우정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주인은 오직 자신뿐임을, 아무도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7부 새로운 시작. 절망의 나락에서 서연은 기적처럼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닥을 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고 그녀의 인생에서 오직 자신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거짓된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어.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쓸 거야. 서연의 눈빛은 비참함을 걷어내고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도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도준은 한사코 거부하며 그녀의 곁에 매달렸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차갑게 얼어붙은 태도는 도준마저 당황시켰습니다.
이혼해줘요. 더 이상 당신 곁에서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녀의 이런 변화는 그에게 커다란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련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도준과 지우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도준에게 헌신하며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며 그녀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소홀히 했던 자신의 커리어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자신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의 놀라운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따뜻하고 유순했던 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매 순간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위를 압도하는 강인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비극적인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하고 우아한 아우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누구의 아내나 친구가 아닌 오롯이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은 서연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내면의 성숙함으로 무장한 채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8부 추락하는 위선. 서연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도준과 지우의 관계는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도준은 그제야 자신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서연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서연의 헌신과 사랑에 기대어 살아왔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우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지만 지우는 서연과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도준의 옆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했고 서연이 떠난 자리를 메우려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준은 지우의 집착에 숨막혀 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지우를 사랑했지만 서연에게서 느꼈던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조건 없는 신뢰는 지우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준의 사업은 서연이 곁을 떠난 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뒤에서 꼼꼼하게 챙기던 일들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중요한 계약들이 틀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고 예전의 명민하고 능력 있는 모습은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것이 서연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지우 또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남편을 빼앗았다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도준의 변해가는 모습은 그녀를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도준은 지우에게서 서연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고 지우는 그런 도준에게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선과 죄책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고 서연이 떠나자마자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과거 서연과의 우정을 회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서연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준의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면서 사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돈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부모님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놓쳤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오히려 도준의 실패가 서연을 배신한 대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도준은 점차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지우는 도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하는 도준의 곁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고 초라해진 도준의 모습은 그녀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우는 도준의 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 도준아. 난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그녀의 배신은 도준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지우마저 자신을 떠나자 도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애써 구축했던 위선적인 삶은 서연의 이혼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는 홀로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구부 비극의 그림자. 지우는 도준의 곁을 떠난 후 마치 벌을 받는 듯한 비극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사업 몰락으로 인해 얽혀있던 채무 관계에 휘말렸고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행복을 파괴한 죄책감과 도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속에서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서연아, 나를 용서해줘. 지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서연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후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능력 있는 사업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저질렀는가?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우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아닌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었던 서연의 존재였습니다. 서연이 곁에 있을 때 그는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인간답게 만들었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도준은 뒤늦게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이끌고 서연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예전에 유순하고 감정적이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서연은 그에게 철저하게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준 씨,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서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도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미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경멸과 무관심만이 존재했습니다. 도준은 서연의 냉담한 태도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서연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서연은 도준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조차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주는 아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준을 향한 모든 감정이 사그라든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도준은 그저 지나간 악몽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도준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잘못된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우에게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우는 홀로 쓸쓸히 병마와 싸우다 결국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곁을 지키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도준은 지우의 비극적인 죽음과 서연의 냉담한 외면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삶은 먼지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처절한 후회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배신의 대가이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0부 피는 꽃은 시들지 않는다. 시간은 다시 흘러 서연의 삶은 더욱 빛나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동시에 삶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재물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강인함의 상징이자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드리운 그림자 대신 평온하고 깊이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다시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뜻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도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사업도 잃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채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서연의 성공적인 모습을 접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헌신했던 하지만 자신이 배신했던 서연이 이제는 누구보다 빛나고 당당한 모습으로 활약하는 것을 보며 도주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줬던 사람은 오직 서연뿐이었는데. 도주는 서연의 냉담함이 당연한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따뜻했던 미소와 자신을 믿고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우의 비극적인 죽음과 도준의 처절한 몰락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잘못된 욕망과 배신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라는 것을. 서연은 그들의 결말을 보며 연민이나 분노보다는 피는 꽃은 언젠가 시든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비록 한번 시들 뻔했던 꽃이었지만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겪는 비극적인 배신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과 그로 인해 피어나는 찬란한 성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잘못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들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치가 무엇인지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연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